안녕하세요. 임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 요 아래 지금 나가고 있죠. 제 사건, 제 개인회생 제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일단 답부터 바로 드리자면, 네, 기각될 수 있습니다. 기각될 수 있고, 다만, 개인회생 상담하실 때 좀 깊은 상담, 좀 심층 상담을 통해서 미리 이 사건 개인회생이 기각될지 아니면 잘 진행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저희 법무법인 1마루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심층 상담을 통해서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모든 위험 요소들을 설명드리고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아니면 좀 위험하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개인회생 진행할 때 기각 가능성 있는 유형 5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개인회생 기각되는 첫 번째 유형은 뭘까요? 자, 법원에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게 되면은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이 보정명령은 짧게는 1회, 길게는 수회 나올 수 있는데 이 보정명령이란 것은 저희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고 법원에서 그 서류를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하다, 의아하다, 의심이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관련 서류, 그게 정당한 계좌이체였든지 아니면 개인회생에 문제가 없는 사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자료를 내라고 하는 명령이 법원의 보정 명령입니다. 만약에 상담하실 때 스스로에게 불리한 그런 사실들을 숨기고 상담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만약에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 이러면은 개인회생 기각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소명 자료를 냈다고는 하지만 그 소명 자료가 법원에서 궁금해하는 그런 상황에 바로 직결되는 자료가 아닌 다른 내용이 약간 조금만 겹치고 나머지는 다 다른 내용이다 이런 자료들을 냈을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그 보정 명령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봐서 개인회생 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소명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요. 직접적 자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간접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모여가지고 직접적 자료와 같은 소명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회생 기각되는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일단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으신 분들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5년을 이제 깜빡하시거나 사실 일부러 이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예전에 또는 한 2, 3년 전 이제 일이다 보니까 그것을 깜빡하고 말씀 안 해주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개인회생 하기 위해서 슬픈 사정이 있고 그리고 정당한 신청이나 하더라도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과거에 한 이력이 면책 후에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거는 기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거는 법에 규정된 5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얄짤없이 기각으로 이제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인회생 준비하다가 신청 중에 기각되는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개인 파산 이런 경우에서 돈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인지대, 우표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송달료, 법원에서 해당 서류를 채권자나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는 걸 송달이라 하거든요. 그런 송달, 그리고 예납금, 이제 관제인 보수라든지 이런 법원에서 지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금액이 만약에 법원이 지정해 놓은 가상 계좌에 입금되지 않으면 개인회생이든 개인 파산이든 절차가 시작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 번 재촉해서 돈을 내라고 했는데도 해당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은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씩 저희도 연락 두절되는 채무자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채권자들 독촉 전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번호까지 다 스팸 등록하셔가지고 저희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나중에 혹시나 연락이 안 돼서 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 큰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해당 신청 대리인 사무실 번호는 절대로 스팸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개인회생 기각되는 네 번째 유형. 요거는 신청 요건과도 동일한데요.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없고, 만약에 개인회생 신청 중에 이게 뒤늦게 발각이 됐다면 당연히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보통 본인의 재산 또는 배우자의 재산을 이제 숨기고, 상담할 때는 숨기고 개인회생 진행하다가 이렇게 발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본인이든 배우자든 관련 과세 정보라든지 이런 재산 소유에 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기 때문에 절대로 숨기시면 안 되고요. 상담하실 때는 모든 재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인데 잘 인지를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아주 예전에 이제 상속을 받아서 진짜 채무자 본인이 그런 뒤늦게 개인회생 신청을 하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이제 가상화폐 그런 재산은 설마 이거를 알겠어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접근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자료들은 우리 1년치 예금 계좌에서 어떻게든 그 해당 거래소 계좌로 빠져나간 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조건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재산, 은닉행위, 그리고 내가 가진 재산, 배우자의 재산을 일부러 숨기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무조건 걸릴 거고, 걸리게 되면 개인회생 기각 사유에 해당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개인회생 기각될 수 있는 5가지 유형 중 마지막 5번째. 요거는 제가 말씀드린 4번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와 비슷한 경우인데요. 맥락을 조금 달리합니다. 저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최근 1년치 계좌를 싹 다 훑어보고요. 그리고 그 1년치 계좌에서 현금 지급기, ATM이죠. ATM으로 인출한 돈, 그리고 개인 간 거래,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그리고 얼마를 이체했는데 그걸 이제 어디에 썼는지 소명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간 거래 중에 출처를 소명할 수 없는 돈, 그리고 사치성 지출, 이런 돈들은 전부 다 청산 가치에 산입을 하게 됩니다. 이 청산 가치라는 거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채무자 재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이제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이만큼의 청산 가치가 있어요. 근데 최근 1년치 예금 계좌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제 현금 인출, 그리고 개인 간 거래, 그리고 사치성 지출이 한 이만큼 있다 하면은 이 채무자의 재산, 즉 청산 가치에 모두 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만큼의 상승이 생겼죠.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는 채무보다 재산이 적어서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이 청산 가치가 더해지면서 도중에 이 청산 가치가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똑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1년치 채무자의 예금 계좌를 다 살펴보고 뒤늦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 좀 사실 예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법무법인 율마루에서는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1년치 계좌를 미리 한번 또 봐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과연 나의 개인회생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도 한번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이 있는 5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법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거나 아니면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받은 이제 기록이 예전에 있는데 그게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또 기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법원에서 내라고 하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이 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개인회생 신청 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가 발각됐을 때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방금 네 번째와 비슷하다 말씀드렸죠. 채무자의 재산 자체는 채무보다 더 적었으나 개인회생 신청하는 과정에서 계좌를 살펴봤을 때 그 계좌에서 청산 가치로 산입할 돈이 더 많아져서 결과론적으로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아진 경우에는 개인회생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상 말씀드린 5가지 경우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도산 전문 변호사에게 충분한 상담 받아보시고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법무부 율마루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